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있어 끊임없이 타인의 가치를 재단하려 드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 저울의 눈금은 무엇으로 새겨져 있을까? 재력, 명예, 아니면 그저 눈에 보이는 허울 좋은 껍데기일까? 늦가을 햇살이 부서지는 서울 북촌의 한적한 골목길이었다. 수십 년 세월의 덕계가 내려앉은 고택들 사이로 유독 육중한 대문을 자랑하는 한정식 레스토랑 미담, 이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미끄러지듯 들어와 발렛 파킹 직원에게 열쇠를 넘기는 풍경은 이곳이 평범한 식당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세련된 정장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병사들이 차에서 내려 서로 인사를 나누며 미담의 문턱을 넘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구두소리가 고즈넉한 골목길의 정적을 잠시 깨뜨렸다. 그때 그 화려한 행렬과는 사뭇 다른 그림자가 미담 앞에 멈춰섰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다려입은 옥색 생활 한복 차림의 한서진이었다. 신을 훌쩍 넘긴 듯한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는 쪽을 지어 단정히 빗어 넘겼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세월의 강을 건너온 듯한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한 손에는 윤기가 반질반질한 소박한 나무 지팡이를 짚었고 다른 한 손에는 직접 풀무를 들인 듯 빛바랜 천으로 싼 제법 큼지막한 보자기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조금 불편해 보였으나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맑았다. 마치 오래된 수묵화에서 걸어 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미담의 총지배인 최유진은 마침 예약 손님을 맞이하려 현관 앞에 나와 있었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관리된 모습이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최신 유행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손목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시계가 번쩍였다. 그의 입가에는 항상 프로페셔널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오늘 한서진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그 미소는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마치 스캐너처럼 한서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그녀가 들고 있는 보자기 꾸러미까지 빠르게 훑었다. 이런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지? 예약 손님일 리는 없고 혹시 길을 잘못 들었나? 최유진의 머릿속은 짧은 순간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는 원래 다른 직원에게 눈짓하여 한서진을 돌려보내려 했으나 이내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이 이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라 판단했다. 그는 다시금 인위적인 미소를 얼굴에 띄우고 한서진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은근한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손님, 혹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최유진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경계심과 냉담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한서진이 미담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미 결론 내린 듯했다. 한서진은 최유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번지르르한 외양 너머로 그녀는 무언가 다른 것을 읽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지우 이사장님과의 약속으로 왔습니다. 최유진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박지우 이사장이라면 미담의 VVIP 중에서도 최상위 고객이자 문화재단에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런 분이 이런 행색의 노파와 약속을 잡았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과장되게 정중한 말투로 답했다. 아, 박 이사장님 말씀이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약 명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의 화면을 몇 번 두드리는 시입을 했다. 그의 손가락은 능숙하게 움직였지만 사실 그는 제대로 된 검색조차 하지 않았다. 몇 초 후 그는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 금일 박 이사장님의 예약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혹시 날짜나 장소를 착각하신 것은 아니신지요? 그의 말투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비웃음이 살짝 묻어나왔다. 한서진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눈빛으로 최유진을 응시하며 말했다. 분명 오늘 이 시간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한서진입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보다는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듯한 은근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최유진은 이제 노골적으로 짜증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변을 슬쩍 둘러보았다. 방금 도착한 다른 VVIP 손님들이 이쪽을 힐끔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이 불쾌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손님, 저희 미담은 완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중요한 고객님들만 모시는 날입니다. 보시다시피 손님의 행색으로는 저희 레스토랑의 격조 높은 분위기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이제 대놓고 한서진의 옷차림을 문제 삼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한서진의 낡은 생활 한복과 투박한 보자기 꾸러미에 경멸적으로 머물렀다. 그 순간 미담의 현관 안쪽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젊은 여직원 김미나의 시선이 한서진에게 닿았다. 김미나는 최유진의 냉정한 태도와 한서진의 침착한 모습 사이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서진에게 연민을 느꼈지만 총지배인인 최유진의 서슬퍼런 눈빛 앞에 감히 어떤 말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안절부절 못하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 중 몇몇은 이제 대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할머니는 누구시길래 저러는 거야?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최 실장님, 오늘따라 고생이 많으시네. 그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서진의 귀에는 충분히 들릴 정도였다. 그러나 한서진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깊은 산사의 고목처럼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한서진은 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더니 그 안에 곱게 쌓여 있던 것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그것은 손톱보다 약간 큰 크기의 영롱한 빛을 내는 자개 조각이었다. 봉황의 날개깃을 정교하게 표현한 그 나전 조각은 작지만 강렬한 예술혼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것이 제 신분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 이사장님께서는 이걸 보시면 제가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한서진은 그 자개 조각을 최유진에게 내밀었다. 최유진은 그것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피식 웃었다. 손님, 지금 저와 장난하자는 겁니까? 이런 조각 하나로 VVIP 고객과의 약속을 증명하시겠다니요? 정말 곤란합니다. 그는 이제 한서진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취급하려는 듯했다. 자꾸 이러시면 저희 영업에 심각한 방해가 됩니다. 정중히 말씀드릴 때 이만 돌아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거절과 위협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노골적인 경멸감으로 가득 차 번들거렸다.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꺾을 수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 이사장님께서는 제 작품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곳 귀빈실에 제 평생의 역작인 봉황이 깃든 다랑아리를 설치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그 작품을 통해 미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최유진은 다랑아리라는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했다. 다랑아리요? 손님, 여기가 무슨 골동품 가게인 줄 아십니까? 아니면 박물관이라도 착각하신 건가요? 저희 미담은 최고급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지 그런 고물을 전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한서진을 조롱하는 것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이제 정말 그만하시죠. 더 이상은 저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최유진은 결국 인터폰을 들어 보안팀 현관으로 2명 보내주세요 라고 짤막하게 지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 귀찮은 상황을 힘으로라도 끝내겠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잠시 후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2명이 다급한 걸음으로 현관으로 나왔다. 그들은 최유진의 눈짓을 받고 한서진에게 다가가 양쪽에서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다. 잠깐만요. 한서진은 그들의 손길을 피하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내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시오. 그 짧은 말에는 평생을 장인으로 살아온 사람의 자존심과 위엄이 서려 있었다. 보안 요원들은 순간 움찔하며 주춤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서진이 들고 있던 보자기 꾸러미를 놓치면서 그것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보자기가 살짝 풀리며 그 안에서 눈부시게 흰빛을 뿜어내는 다랑아리의 매끈한 곡선 일부가 언뜻 드러났다. 마치 수줍은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듯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최유진은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그저 깨지기 쉬운 사기 그릇 정도로만 보였을 뿐이었다. 저런. 결국 일까지 저지르시는군요. 어서 저분을 밖으로 모시세요. 최유진은 더욱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보안 요원들을 재촉했다.
보안 요원들이 다시 한서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강제로 끌어내려던 찰나 미담의 육중한 대문이 다시 한번 스르륵 열리며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 정적을 깨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문이 열리고 기품 있는 백발의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여유와 위엄이 넘쳤고 그가 입고 있는 정장은 최유진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급스러움을 풍겼다. 그가 바로 문화재단을 이끌고 있는 박지우 이사장이었다. 박지우 이사장은 레스토랑 입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란스러운 광경과 두 명의 보안 요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처한 듯한 한서진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순간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최유진은 박 이사장의 등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잠시 숨을 삼켰다. 그러나 그는 곧 프로페셔널한 가면을 다시 고쳐 쓰고 이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박 이사장에게 달려나갔다. 이사장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최고의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얼굴에는 과장된 환희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한서진은 이미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박 이사장에게만 집중했다. 그러나 박 이사장은 최유진의 요란한 인사를 받는 둥마는 둥하며 그를 싸늘하게 지나쳐 곧장 한서진에게로 빠르게 다가갔다. 그는 두 명의 보안 요원을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손짓으로 물러나게 했다. 보안 요원들은 박 이사장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박 이사장은 한서진의 앞에 멈춰 서더니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정중히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존경심 그리고 분노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한 선생님, 아니 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걸음으로 제가 직접 댁으로 모시러 갔어야 했는데 이런 큰 결례를 범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 순간 미담의 화려한 로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서진을 향해 수군거리던 손님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고 직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했다. 특히 최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이사장과 한서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고 입술은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한 선생님? 저 초라한 노파가 박 이사장님이 극진히 모시는 한 선생님이라고? 박 이사장은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듯 싸늘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최유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 실장,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내게 자세히 설명해야 할 걸세.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최유진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나전칠기 장인이시며 살아있는 전통 그 자체이신 한서진 선생님을 오늘 미담의 가장 귀한 손님으로 정중히 모셨네. 선생님께서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 완성하신 필생의 역작 봉황이 깃든 다랑아리를 우리 레스토랑의 가장 명예로운 귀빈실에 기증해 주시기로 한 이 미담의 역사에 길이 남을 영광스러운 날이란 말일세. 그런데 자네는 지금 이 위대한 예술가께 무슨 무례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 박 이사장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보자기 꾸러미로 향했다. 살짝 풀어진 보자기 사이로 드러난 다랑아리의 일부는 단순한 백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을 품은 듯 수천 개의 자개 조각들이 정교하게 박혀 영롱하고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봉황의 날갯짓이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었고 다랑아리 자체의 우아한 곡선과 어우러져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예술의 문외한인 사람이라도 그것이 범상치 않은 물건임을, 아니 국보급 유물에 버금가는 가치를 지닌 작품임을 직감할 수 있을 정도였다. 최유진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엄청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티고 섰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 그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격과 품위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의 오만함과 편견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였다. 박지후 이사장은 더 이상 최유진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한서진에게 다시 몸을 돌려 깊이 허리를 숙였다. 선생님, 저의 불찰로 이런 험한 일을 겪게 해드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죄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한서진은 가만히 박 이사장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감돌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약간의 체념 같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괜찮습니다, 이사장님.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녀의 나지막한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박 이사장은 단호한 표정으로 최유진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최 실장, 자네는 사람을 보는 기본적인 안목은 물론 예술을 존중하고 귀한 것을 알아보는 최소한의 마음조차 갖추지 못했네. 더 이상 미담의 얼굴이 될 자격이 없어. 오늘부로 자네를 해고하겠네. 그리고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내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그의 말은 추상 같았다. 최유진은 아무런 변명도 항변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군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미담을 빠져나갔다. 그의 화려했던 경력과 자부심은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초라함이 이제 자신의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소란이 잦아들자 박 이사장은 직접 한서진의 보자기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그녀를 극진히 에스코트하며 미담에 가장 깊숙하고 격조 높은 귀빈실로 안내했다. 귀빈실은 이미 한서진의 작품을 맞이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 방 중앙에는 특수 제작된 좌대가 놓여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그 위를 비추고 있었다. 한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직접 보자기를 풀었다. 마침내 그 전체 모습을 드러낸 봉황이 깃든 다랑아리는 숨 막힐 듯한 아름다움을 뽐냈다. 달처럼 둥글고 풍만한 항아리의 표면에는 수만 개의 자개 조각들이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촘촘히 박혀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위에는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한 쌍의 봉황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는데 그 깃털 하나하나의 섬세함과 생동감은 인간의 솜씨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것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었다. 장인의 혼과 열정,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응축된 살아있는 예술 그 자체였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으며 그 숭고한 아름다움에 압도되었다. 한서진은 직접 다랑아리를 좌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마치 자식의 머리를 쓰다듬듯 그녀의 손길에는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어려 있었다. 다랑아리가 제자리를 찾자 귀빈실 전체의 분위기가 한층 더 고와하고 품격 있게 변하는 듯했다. 그때 젊은 직원 김미나가 떨리는 걸음으로 한서진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고 비겁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런 수모를 당하실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한서진은 김미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아가씨.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다. 박 이사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김미나에게 자네의 그 진솔한 마음이 보기 좋구먼. 앞으로 미담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은 자네처럼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하네. 라며 그녀의 용기를 칭찬하고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을 암시했다. 김미나는 감격에 겨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서진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야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았다. 한서진은 귀빈실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진정한 가치라는 것은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화려한 포장 속에 숨겨져 있지도 않지요. 그것은 때로 아주 소박하고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정성과 마음속에 깃든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것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녀의 말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도 깊은 울림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미담은 최유진의 해고를 계기로 대대적인 내부 변화를 겪었다. 박 이사장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 교육을 다시 실시했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레스토랑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진정성 있고 따뜻하게 변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서진의 봉황이 깃든 다랑아리는 미담의 상징이자 자랑이 되었고, 그 작품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겨났다. 한서진은 여전히 북촌의 작은 공방에서 묵묵히 자신의 예술 활동을 이어갔다. 그녀의 생활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름과 작품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되었다. 때로는 미술관에서 특별 초대전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고, 젊은 후학들이 그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찾아오기도 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생활 한복을 즐겨 입었고, 가끔씩 오래된 나무 지팡이를 짚고 북촌 골목길을 산책했다. 사람들은 종종 그날 미담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초라해 보였던 한 노장인의 조용한 방문이 화려함 속에 가려져 있던 편견과 오만에 얼마나 큰 종을 울렸는지,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는 결코 겉모습으로 판단될 수 없다는 평범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늦가을의 햇살은 여전히 북촌의 기와 지붕 위로 부서지고 있었다.